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여름철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낫는 분들은 오래된 아토피, 태산화가 심한 아토피, 전신에 퍼진 각질이 심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들은 오랫동안 정체가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회복 속도만 한번 주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피부 재생을 경험하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치료가 가장 빨리 되는 최적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고 책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왜 안 나오냐면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를 발라버리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하면 언제든지 동일하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전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자연적인 치유 힘에 의해서 치료가 됐을 때 어느 계절이 가장 아토피가 호전이 잘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름에 아토피 피부염은 가장 빨리 낫고 치료의 최적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여름이 치료의 최적기인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여름에 악화가 잘 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 여름철에 확 뒤집어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토피 환자분들이 여름에 더우니까 환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2차 감염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습진성 질환 대부분은 여름철에 악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도 열대사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쉽게 열에 의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 여름철에 진물이 심하게 나고 환부 관리가 지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이 최악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도 염증형 타입이 심한 경우는 여름에 심해지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화폐상 습진은 습진성 질환인데 습진성 질환의 기본적인 병기는 열입니다. 열이 껴있기 때문에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진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기본 병리는 세 가지라고 했죠. 열, 그 다음에 체액순환 정체, 그 다음에 알레르기. 이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아토피, 지루성, 화폐상 습진, 접촉성 피부염, 한포진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 그랬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습진은 여름철에 악화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이 여름에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토피 피부염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열, 그리고 알레르기. 그래서 열과 만성습진의 문제, 알레르기의 문제가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알레르기는 여름에 알레르기가 더 심한 계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화가 되더라도 알레르기 때문에 악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중증 아토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름철에 더 호전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부의 재생 능력이 약화되고 피부 장벽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고 태선화되어 있고 혈액순환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피부가 재생될 타이밍을 못 잡는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바로 피부의 정체 상태가 지속된 걸 아토피 피부염이 만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겨울철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더 잘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름철은 피부의 혈액순환의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악화도 잘 되지만 반대로 피부의 재생 능력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만성적인 아토피 피부염은 여름철이 치료의 최적기입니다. 악화인자만 억제를 잘하면 회복 속도는 더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여름철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아토피 피부염이 호전되기 가장 최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 여름철은 사실 덥죠. 더워서 온도 관리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온도를 낮게만 유지하면 한 방향으로 피부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밖은 영하의 날씨인데 실내는 영상 20도 25도 이런 식의 따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피부가 너무 추워서 혈액순환이 완전히 안 되죠. 그래서 손끝 발끝이 완전히 얼어버리죠. 그래서 손끝 발끝에 아토피가 낫지 않는 상태, 말단의 혈액순환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정체가 되죠. 근데 반대로 실내에 들어오면 너무 뜨거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열에 의해서 피부가 더 간지럽죠. 그런데 겨울철은 건조함을 동반하죠.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은 실내에 들어오면 가려워
가려워서 건조해서 미친 듯이 긁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운 것 때문에 피부에 열은 없지만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이 건조함에서 더 증폭되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은 습도는 높은 상태가 되니까 피부는 촉촉할 수 있죠. 그런데 온도는 높으니까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낮춰주고 습도만 조금 줄여주면 아토피에서 5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최적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통제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토피 비염은 사실 관리하기가 유리합니다. 실내에서 시원하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정체될 일도 없는데 무조건 시원하게만 유지하면 아토피는 호전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토피 비염에서 여름철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낫는 분들은 오래된 아토피, 태선화가 심한 아토피, 전신에 퍼진 각질이 심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들은 오랫동안 정체가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회복 속도만 한번 주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피부 재생을 경험하게 되겠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열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피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피부가 재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철 아토피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건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날이 덥죠. 그런데 아토피 비염에서 제가 각질층 관리를 위해서는 잦은 목욕이나 샤워를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름철은 어쩔 수 없이 땀에 의해서 샤워를 자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샤워를 자주 하기 때문에 각질층이 약간의 손상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5분 이내에 샤워를 빨리 해주는 게 관리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땀을 안 내고 있는 경우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샤워를 해서 찝찝함을 조금 잊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반신욕이라든지 효소욕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땀을 빼는 그런 요법들은 여름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에 이런 걸 잘못하게 되면 2차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에서 아토피가 확 심해질 우려가 높다라는 것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간에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오래된 아토피 피부염에서 최적의 치료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여름철은 아토피 피부염을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라는 걸 꼭 아시고 좋은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